조선 중기 한양에서 3일 거리 떨어진 작은 마을에 소문난 머슴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태훈. 몰락한 양반가 자제였지만 이제는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며 품팔이로 연명하고 있었죠. 태훈의 외모는 정말 볼만했습니다. 키는 8척이 넘고 어깨는 널찍했죠. 얼굴은 마치 그림에서 나온 듯 반듯했고 눈빛은 깊고 진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디를 가든 아낙네들의 시선이 따라다녔어요. 저 머슴 참 잘생겼네요. 맞아요. 저런 사람이 왜 머슴일까요? 마을 아낙네들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태우는 신분의 벽을 잘 알고 있었죠. 아무리 잘생겨도 몰락한 양반과 자제일 뿐이었으니까요. 태훈이 지금까지 거쳐온 집만 해도 10곳이 넘었습니다. 농사일부터 가축 돌보기, 장작 패기, 심지어 장터에서 물건 나르는 일까지 안 해본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세상 물정에 밝아졌고 사람 다루는 재주도 늘었죠. 특히 태훈에게는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에 가도 며칠 안 되어 그 집 마님들이 태도가 바뀌곤 했거든요. 처음엔 째려보던 시선이 며칠 후엔 온화해지고 나중엔 아예 다른 머슴들과 차별을 두며 대했습니다. 태훈이는 다른 방에서 자게 하자. 태훈이 밥은 따로 차려주거라. 이런 대우를 받다 보니 다른 머슴들 사이에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태훈은 항상 겸손했고 자신보다 나이 많은 머슴들을 형님이라 부르며 예의를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훈에게 새로운 일자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옆 마을 청산과부댁에서 머슴을 구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집 소문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거기 마님이 성질이 얼마나 고약한지 몰라. 지금까지 그 집에서 버틴 머슴이 없다니까. 하루 종일 호통만 친다더라. 동네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태훈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어차피 갈 곳이 마땅치 않았고 무엇보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태훈은 짐을 꾸리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오래 머물 수 있는 집을 만나길 바라면서 말이죠. 아직 26살 이렇게 떠돌며 살 수는 없었거든요. 마을을 떠나기 전날 밤 태훈은 하늘의 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좀 다르길. 그의 소원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훈은 청산과부댁 대문 앞에 섰습니다. 기와집이긴 했지만 그리 크지 않은 규모였어요. 대문도 낡았고 담장 곳곳에 이끼가 끼어 있었죠. 누구요? 문 안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문대로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머슴 일하러 온 김태훈입니다. 대문이 열리자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수려했지만 표정이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이분이 바로 청산과부 정씨 마님이었습니다. 정씨는 태훈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겉보기만 번지르르 하지 일은 제대로 할 줄 알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훈의 정중한 대답에도 정씨의 표정은 누그러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매서워진 것 같았죠. 정씨가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며 태훈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태훈이 뒤따라 들어가는데 정씨가 슬쩍 뒤돌아봤어요. 태훈의 넓은 어깨와 당당한 걸음걸이가 시선을 끌었죠. 특히 걸을 때마다 드러나는 탄탄한 등 근육이 인상적이었어요. 정씨는 태훈에게 뒷마당 장작 패는 일을 시켰습니다. 태훈이 상의를 벗고 도끼를 드는 순간 정씨의 시선이 그에게 고정되었어요. 햇살 아래서 반짝이는 근육과 땀방울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참으로 남성적이었거든요. 도끼를 내리칠 때마다 팔뚝과 어깨 근육이 힘차게 움직이는 모습에 정씨는
자꾸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멀찍이서 지켜보던 정 씨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어요. 태훈의 힘찬 동작과 정확한 솜씨에 감탄했지만 무엇보다 그의 건장한 체격에 시선이 머물렀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정 씨가 직접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다른 집과 달리 반찬 가짓수도 많고 밥도 윤기가 흘렀어요. 태훈이 감사 인사를 하며 정중하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며 정 씨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는 무거운 돌을 나르는 작업을 시켰는데 태훈이 혼자서 두세 사람 몫의 일을 척척 해내는 모습에 정 씨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특히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릴 때 드러나는 그의 강인한 힘과 남성미에 정 씨는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해질 무렵 정 씨가 태훈에게 방을 안내했을 때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훈이 목욕을 하고 싶다고 정중히 요청한 것이었어요. 혹시 저녁 늦게 목욕을 해도 될까요? 하루 종일 일한 후라 몸을 씻고 싶어서요. 목욕이라는 말에 정 씨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괜한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날 밤 태훈이 우물가에서 목욕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 씨는 방 안에서 들리는 물소리와 태훈의 움직임에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창문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죠. 달빛 아래 물을 끼얹는 태훈의 실루엣이 어른거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정 씨의 태도가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어요. 아침마다 직접 차린 상을 가져다 주고 태훈이 일하는 모습을 넋 놓고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태훈도 정 씨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모른 척했어요. 그러던 어느 비 오는 저녁 운명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훈의 방 지붕에서 빗물이 새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정 씨가 급히 달려와 확인해 보니 정말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 큰일 났네요. 비가 새는구나. 정 씨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마님.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안 돼요. 감기라도 걸리시면 어쩌려고 그래요. 오늘 밤은 안방에서 주무세요. 정 씨의 제안에 태훈이 당황했습니다. 마님의 안방에서 잔다니 적절하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아닙니다, 마님. 제가 어떻게 그런 곳에... 됐어요. 제가 결정한 일이에요. 정 씨의 단호한 말투에 태훈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안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넓은 방에 커다란 이불이 깔려 있었고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정 씨의 채취였죠. 처음엔 둘 다 조심스럽게 이불양 끝에 누워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려오는 고요한 밤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태훈 씨, 정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 외로움이 묻어 있었어요. 연꽃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네, 마님. 외롭지 않으세요? 이렇게 혼자 떠돌아다니면서 가끔은 외롭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요. 저도 너무 외로워요. 정 씨의 솔직한 고백에 태훈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깊은 외로움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거든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태훈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정 씨의 손을 잡자 그녀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따뜻하네요. 정 씨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태훈의 큰 손에 감싸인 자신의 손이 점점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고 방 안의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태훈의 거친 숨소리와 정 씨의 가빠지는 숨소리가 섞여 들렸어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두 사람의 얽힌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죠.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달이 중천에 뜰 때까지 둘의 뜨거운 속삭임과 흔들리는 그림자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이어진 그들만의 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 씨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가웠던 시선은 온데간데였고 태훈을 바라보는 눈길이 한없이 부드럽고 애틋해져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눈을 의심할 정도였죠. 아침마다 정 씨는 직접 차린 상을 들고 와서 태훈 옆에 앉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만 내려놓고 가버렸을 텐데 이제는 태훈이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은근히 미소를 지었어요. 태훈아, 아침 드세요. 정 씨의 목소리에도 꿀이 발라진 것 같았습니다. 태훈이 일하는 동안에도 정 씨는 자주 나와서 지켜봤어요. 태훈의 탄탄한 근육이 움직이는 모습과 땀에 젖은 얼굴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죠. 때로는 직접 수건과 물을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마을 아낙네들은 이런 정 씨의 변화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저게 정말 우리가 아는 그 무서운 정 씨 마님 맞나요? 세상에 머슴한테 저렇게 친절하게 굴다니.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정 씨는 태훈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고 태훈은 정 씨의 따뜻한 보살핌에 감사했거든요. 밤마다 이어지는 둘만의 은밀한 시간도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시간도 잠시 정 씨에게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정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태훈을 불렀어요. 태훈아, 내가 며칠 집을 비워야 해요. 정 씨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디 가시는데요? 친정 어머니께서 갑자기 편찮으시다고 연락이 왔어요. 산 너머 절에서 치성을 드려야겠어요. 정 씨의 설명을 들으니 상당히 급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치성을 드리려면 최소 사흘은 걸릴 텐데 그동안 집을 비워둘 수도 없고 무엇보다 태훈과 떨어져 있기가 아쉬웠어요. 태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 씨와 이제 막 가까워졌는데 헤어져야 한다니 아쉬웠거든요. 그럼 제가 집을 지키고 있겠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마을에 요즘 이상한 일들이 많다던데. 정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근 들어 이웃 마을에서 밤에 도둑이 들거나 사람을 납치해 간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지키겠습니다. 태훈의 당당한 모습에 정 씨가 조금 안심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럼 부탁해요. 그런데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안방에서 자요. 거기가 가장 안전해요. 정 씨의 당부에 태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방은 집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정 씨와 함께 보낸 소중한 추억이 담긴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자면 저 생각이 날 것 같아서요. 정 씨가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태훈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정 씨가 길을 떠났습니다.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절로 향했어요. 태훈은 대문까지 나가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빨리 돌아올게요. 너무 외롭게 기다리지 마세요. 정 씨가 몇 번이나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태훈도 계속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정 씨가 떠나고 나자 집안이 적막해졌습니다. 태훈은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일했어요. 마당도 깨끗이 쓸고 장작도 더 많이 패어두었죠. 정 씨가 돌아왔을 때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저녁이 되자 태훈은 정 씨의 당부대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방은 생각보다 넓고 깔끔했어요. 비단 이불과 베개가 고급스러워 보였고 정 씨의 은은한 향기가 가득했죠. 그 향기를 맡으니 며칠 전 함께 보낸 뜨거운 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태우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정 씨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에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하지만 하루 종일 고된 일로 지친 몸은 결국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어요. 한밤중 태우는 뭔가 이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너무 깊이 잠들어 있어서 제대로 깨지 못했어요. 정 씨의 향기에 둘러싸여 평소보다 더 깊게 잠들어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태운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대문 밖에서는 검은 그림자들이 몰래 접근하고 있었고 이들의 목적은 바로 이 집에 있는 사람을 납치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중대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전혀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한밤중 어둠을 틈타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정시댁으로 몰래 침입했습니다. 모두 5명이었는데 움직임이 매우 능숙한 걸 보니 이런 일에 익숙한 전문가들 같았어요. 이들은 다름 아닌 보쌈꾼들이었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작은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어요. 조용히 해. 들키면 큰일 난다. 이들이 이곳에 온 목적은 청상과부 정 씨를 납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의뢰를 받고 온 것이었죠. 하지만 이들은 정 씨가 집을 비웠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보쌈꾼들은 조심스럽게 안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안을 살펴보니 확실히 누군가가 이불을 덮고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는 잠든 사람의 정체를 확인할 수 없었죠. 저기 있다. 마님이 이불 덮고 자고 있어. 한 보쌈꾼이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네. 덩치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 다른 보쌈꾼이 의아해했어요. 하지만 우두머리가 재빨리 설명했습니다. 마님이 원래 체격이 좋다더라. 게다가 추위를 타서 이불을 두껍게 덮었을 거야. 그래도 너무 큰 것 같은데. 코 고는 소리도 너무 크고. 여자도 피곤하면 코를 크게 골 수 있어. 그리고 겨울 이불이라 더 부피가 큰 거야. 서둘러. 보쌈꾼들은 미리 준비해온 큰 자루를 꺼냈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어요. 자고 있는 사람을 이불째 감싸서 들고 나가는 것이었죠.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방으로 들어간 보쌈꾼들이었지만 어둠 속에서는 잠든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전혀 구분할 수 없었어요. 막상 태운을 이불째 감싸려고 하니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으악, 이게 얼마나 무거운 거야? 정말 이상하네. 여자가 이렇게 무거울 리 없는데. 보쌈꾼들이 당황했지만 우두머리가 다시 설명했어요. 요즘 양반댁 마님들은 먹는 게 좋아서 살이 많이 쪘다더라. 게다가 이불도 무거운 거고. 그래도 너무 무거워. 이거 정말 여자 맞나? 조용히 해. 깨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다행히 태우는 하루 종일 고된 일과 정 씨에 대한 그리움으로 지쳐서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몸이 흔들려도 깨지 않았죠. 정 씨의 향기에 둘러싸여 있어서 더욱 깊게 잠들어 있었거든요. 보쌈꾼들은 힘을 합쳐 태운을 자루에 넣었습니다. 정말 무거웠지만 5명이 힘을 합치니 들 수 있었어요. 정말 무겁긴 하지만 할만하다. 자, 조심스럽게 나가자. 절대 들키면 안 돼. 소리 내지 마. 보쌈꾼들은 태운을 들고 정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말에 실어 어둠을 틈타 사라졌어요. 이들의 목적지는 옆마을 최대 감댁이었습니다. 한편 이들을 고용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최대감이었습니다. 대감에게는 23살짜리 쌍둥이 딸이 있었는데 홍기를 한참 넘겼는데도 시집을 가려 하지 않았어요. 둘 다 미인이었지만 성격이 까칠해서 중매가 들어와도 거절하기 일쑤였거든요. 아버지, 우리는 아직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좀 더 기다려주세요. 쌍둥이 자매인 영희와 순이는 똑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대감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딸들이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 언제 시집을 보낼 수 있을지 막막했거든요. 그래서 대감이 생각해낸 계략이 바로 보쌈이었습니다. 청상과부 정씨를 보쌈해서 딸들과 같은 방에 두면 딸들이 정씨의 경험담을 들으며 혼인에 대해 마음을 바꿀 거라고 생각한 것이었죠. 보쌈꾼들이 대감댁에 도착해서 보고했습니다. 마님을 데려왔습니다. 대감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딸들 방으로 들고 가거라. 그런데 대감님, 마님이 평소보다 정말 무거운데요? 그리고 이상하게 덩치도 크고. 보쌈꾼의 말에 대감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겨울 이불 때문에 그럴 거다. 여자들은 추위를 많이 타니까 이불을 두껍게 덮었을 거야. 그리고 요즘 먹는 게 좋아져서 살이 쪘을 수도 있고. 대감의 설명에 보쌈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듯한 이유였거든요. 어서 가져다 놓고 오너라. 딸들이 깨면 안 되니까 조용히 하고. 보쌈꾼들은 여전히 자루에 담긴 태운을 쌍둥이 자매의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방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쌍둥이 자매는 밤늦게까지 수다를 떨다가 막 잠들려던 참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오는 낯선 기척에 잠이 깼어요. 언니,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지 않아? 순이가 언니 영희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도 들었어. 아버지가 또 뭘 꾸미신 것 같아. 자매는 불안해하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자루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태운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곧 이 조용한 밤에 상상할 수 없는 대혼란이 벌어질 예정이었어요. 자루 안에서 깨어난 태운은 갑작스런 상황에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분명 정씨 마님의 따뜻한 안방에서 그녀의 향기에 둘러싸여 편안히 자고 있었는데 왜 이런 좁고 답답한 곳에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태운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꿈인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떠봤지만 여전히 캄캄한 자루 안이었어요. 게다가 아직 잠이 덜 깬 상태라 머리도 멍했습니다. 어디지? 이게 뭔 일이야? 태운이 자루를 뚫고 밖으로 나오려 했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코끝에 향긋한 냄새가 났습니다. 여인의 체향이었죠. 한편 쌍둥이 자매는 자루에서 나오는 낯선 남자를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태운의 건장한 실루엣이 어렴풋이 보였거든요. 언니, 저 사람 완전 남자예요. 순이가 작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세상에 저렇게 큰 남자가 어떻게 우리 방에. 영희도 놀라서 벌벌 떨었어요. 태운의 넓은 어깨와 건장한 체격이 어둠 속에서도 확연히 드러났거든요. 게다가 상의가 흘러내려 탄탄한 가슴 근육까지 보였어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 태우는 이들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잠이 덜 깬 상태에서 향긋한 여인의 냄새가 나는 걸 보니 정씨 마님이 일찍 돌아온 줄 착각했어요. 태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님이신가요? 어떻게 벌써 돌아오셨어요? 목소리가 아직 잠에 취해 있었지만 남성적이고 깊은 톤이었어요. 쌍둥이 자매는 그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지금 소리를 지르면 아버지가 달려올 텐데 그럼 이 남자가 어떻게 될지 뻔했어요. 우리는 영희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순이가 재빨리 막았습니다. 쉿! 아버지가 들으실 수도 있어요. 자매는 속삭이며 급히 의논했어요.
어떻게든 조용히 상황을 수습해야 했습니다. 태우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고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정씨 마님 특유의 그 달콤한 향기 같았어요. 마님, 왜 이렇게 조용히 계세요? 혹시 어디 편찮으신가요? 태운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답 대신 작은 한숨 소리만 들려왔어요. 영희와 순이는 정말 난처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태운이 점점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태운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주변을 더듬어 보니 평소 정씨 마님의 방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불의 질감도 다르고 방의 구조도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향기가 정씨 마님 것과는 미묘하게 달랐어요. 뭔가 이상한데. 여기가 정말 마님 방이 맞나요? 태운의 질문에 쌍둥이 자매가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을 것 같았어요. 순이가 용기를 내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몇 분이 계신 거예요? 태운이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목소리로 들어보니 젊은 여자가 둘인 것 같았거든요. 그것도 목소리가 매우 비슷해서 자매인 것 같았어요. 그때 영희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이 집 딸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아저씨가 자루에서 나타나셨어요. 딸들이라고요? 그럼 여기가 정씨 마님 댁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태운이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큰 오해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뭔가 계획하신 것 같아요. 근데 잘못된 것 같아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계획이라니요? 아버지가 저희를 결혼시키려고 이상한 일들을 꾸미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것 같아요. 영희의 말에 태운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복잡한 계략에 말려든 것 같았거든요. 바로 그때 방 밖에서 대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딸들아, 괜찮냐? 뭔가 소리가 나던데. 쌍둥이 자매와 태우는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오신다. 어떻게 하죠? 영희가 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일단 숨어요. 순이가 태운을 이불 속으로 밀어 넣으려 했어요. 그런데 태운의 큰 체격 때문에 제대로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긴장한 탓에 세 사람이 한 이불 속에서 뒤엉키게 되었죠. 이불 속에서 태운의 남성적인 체온과 자매들의 부드러운 체온이 섞였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서로의 숨소리와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어요. 긴장감과 함께 묘한 설렘이 흘렸습니다. 딸들아, 들어가도 되냐? 대감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안 돼요, 아버지. 저희 옷 갈아입고 있어요. 영희가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나중에 와야겠구나. 대감이 돌아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이불 속은 여전히 숨막힐 정도로 좁았습니다. 태운과 자매들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서로의 체온과 숨결이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어둠 속에서 벌어진 이 황당한 상황에 세 사람 모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혼란과 오해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대감댁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딸들 방에서 웬 낯선 남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대감이 기절초풍할 지경이었거든요. 하인들이 급히 달려와 상황을 보고하자 대감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어요. 대감이 황급히 딸들 방으로 달려가 보니 정말로 건장한 남자가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태훈의 늠름한 모습을 본 대감은 말문이 막혔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대감이 태훈을 보고 고함을 질렀지만 태훈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어요. 대감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우리 딸들 방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단 말이냐. 대감의 호통에 온 집안이 떠들썩해졌습니다. 하인들도 몰려들고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까지 구경하러 왔어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죠. 그런데 뜻밖에도 쌍둥이 자매가 아버지 앞에 나서서 태훈을 보호했습니다. 아버지, 이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요. 저희가 다 받는걸요. 영희와 순이가 태훈을 두둔하자 대감이 더욱 당황했어요. 딸들이 낯선 남자를 이렇게 보호하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너희가 뭘 본다는 거냐? 설마 정말로 그런 일이.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이 이분을 억지로 데려온 거예요. 영희의 폭탄 발언에 대감이 얼굴이 새하얗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엉망이 된 걸 깨달았거든요. 그건 아버지, 저희를 결혼시키려고 하신 일이죠? 순이까지 나서자 대감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계략이 완전히 들통난 것이었죠. 그런데 이때 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정 씨가 치성을 마치고 하루 일찍 돌아온 것이었어요. 집에 와보니 태훈이 사라진 걸 알게 되었죠. 정 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태훈의 행방을 물어봤고 대감댁에서 벌어진 일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정 씨는 곧바로 대감댁으로 달려왔어요. 우리 태훈이를 돌려주세요. 정 씨가 대감댁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더욱 수군거렸어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더욱 격해졌습니다. 어머, 저 과부가 머슴을 두고 저렇게 난리를 치다니. 우리 태훈이라고 했잖아요. 뭔 사이길래? 정 씨의 절박한 반응을 본 대감이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냥 머슴인 줄 알았는데 청상과부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우리 집 소중한 사람이에요. 정 씨의 말에 사람들이 더욱 수군거렸습니다. 분명 단순한 주종관계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정 씨의 눈에는 눈물까지 글썽거렸어요. 결국 태훈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된 상황에서 태훈은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잠깐만 진정하시고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태훈의 차분하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당당한 모습에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머슴 주제에 어떻게 저렇게 의연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태훈이 차근차근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자 조금씩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쌈꾼들의 실수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하지만 문제는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였습니다. 마을에는 벌써 온갖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대감은 체면이 말이 아니었고 딸들의 명예도 실추될 위기였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쌍둥이 자매가 동시에 입을 열어 폭탄 선언을 한 것이었어요. 저희가 이분과 혼인하고 싶어요. 뭐라고? 대감이 깜짝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딸들이 갑자기 결혼하겠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되었든 이분과 하룻밤을 같이 보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어차피 우리는 다른 사람과 혼인할 수도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다른 남자들과 완전히 달라요. 네, 저희를 진심으로 보호해 주셨거든요. 자매의 말에 태훈도 당황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 휘말리게 된 것이었죠. 정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소중한 사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거였죠. 안 돼요. 태훈이는
태훈이는 우리 집 사람이에요. 정 씨가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자신과 태훈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웠거든요. 이렇게 해서 태훈을 둘러싼 복잡한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청산가부 정 씨와 쌍둥이 자매까지 3명의 여인이 한 남자를 놓고 미묘한 경쟁을 벌이게 된 것이죠. 마을은 연일 이 소문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역사상 이런 황당한 일이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정작 태훈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모두를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야 했거든요. 복잡하고 난처한 상황 속에서도 태훈은 놀라운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관련된 모든 사람이 상처받을 것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태훈은 먼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로 했어요. 며칠간 태훈은 각자의 입장을 차근차근 들어보며 문제의 본질을 파악했습니다. 대감의 경우에는 딸들의 혼인 문제와 함께 집안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것이 근본 원인이었어요. 쌍둥이 자매는 진정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정 씨는 깊은 외로움과 태훈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 있었죠. 태훈은 무엇보다 대감댁의 경제적 문제부터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곳을 떠돌며 익힌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했어요. 먼저 농업 부분을 점검했습니다. 태훈은 대감댁의 논밭을 직접 둘러보며 토질과 물 관리 상태를 세심하게 살펴봤어요. 그 결과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들을 발견했죠. 이 땅은 기본 조건이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농법이 너무 구식이에요. 태훈이 대감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최근 한양에서 유행하고 있는 새로운 농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어요. 종자 선별법부터 시작해서 물 관리, 토양 개량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했죠. 다음으로 상업 활동을 분석했습니다. 태훈은 장터 상황을 파악하고 대감댁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판매 전략을 새롭게 세웠어요. 지금까지는 중간 상인들에게 헐값에 넘기는 방식이었죠? 그러면 수익이 절반도 안 남습니다. 태훈의 지적이 정확했어요. 그는 직거래 방식과 품질 관리 시스템을 제안했고 심지어 간단한 가공 기술도 도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태훈이 집안 관리 시스템까지 체계화한 것이었어요. 하인들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분담하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제시했죠. 모든 일에는 순서와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날그날 임기응변으로 해결해왔지만 이제는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태훈의 제안들은 하나같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대감이 점점 감탄하기 시작했어요. 몇 주 후 태훈의 조언대로 실행한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농사 수확량이 정말로 눈에 띄게 늘었고 상품 판매도 훨씬 좋은 조건으로 이루어졌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태훈이 직접 장터에 나가 상인들과 협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협상 능력과 사람을 다루는 솜씨에 상인들도 감탄했어요. 저 양반 정말 대단하네. 말솜씨도 좋고 인품도 훌륭해. 맞아. 저런 사람이 왜 머슴 노릇을 하고 있을까? 장터에서도 태훈의 평판이 높아졌습니다. 대감댁의 재정 상황이 눈에 띄게 좋아지자 집안 분위기도 활기차게 바뀌었어요. 하인들의 사기도 높아졌고 무엇보다 대감의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었죠. 이런 변화를 지켜본 쌍둥이 자매는 태훈에 대한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영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런 분이라면 정말 믿고 따를 만해요. 순이도 동감했습니다. 하지만 태훈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그리고 자매들에게 중요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두 분은 충분히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나실 거예요. 태훈의 진심 어린 조언에 자매들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무작정 결혼을 거부하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진정한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죠. 한편 정 씨도 태훈의 활약상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태훈의 평판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그냥 잘생긴 머슴인 줄 알았더니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저런 사람이 진짜 인재지. 이제 마을에서 태훈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를 존경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정작 태훈은 이런 찬사에도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런 태훈의 모습에 사람들이 더욱 감탄했습니다. 능력도 뛰어나면서 겸손하기까지 하다니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거든요. 몇 달이 흘러 모든 상황이 놀랍도록 좋은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태훈의 지혜로운 해결책과 뛰어난 능력 덕분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었어요. 대감댁은 태훈의 도움으로 완전히 새로 태어났습니다. 경제적으로 크게 안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집안 분위기도 화목해졌어요. 태훈이 제안한 새로운 농법과 상거래 방식으로 수입이 2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이제 딸들 혼인 지참금 걱정은 전혀 없게 되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쌍둥이 자매의 변화였습니다. 태훈과의 만남을 계기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며칠 후 자매에게 각각 훌륭한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한양에서 온 젊은 선비들이었는데 인품도 훌륭하고 재주도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무조건 거절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만나보고 싶어요. 영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요. 정말 설레어요. 순이도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자매의 긍정적인 반응에 대감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오랫동안 걱정했던 일이 이렇게 해결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편 정 씨의 마음도 복잡했지만 결국 태훈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태훈을 놓치고 싶지 않아 했지만 그의 큰 포부를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태훈아, 내가 더 큰 세상에서 활약하기를 바란다. 정 씨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마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마님께서 보여주신 따뜻함을 평생 잊지 않겠어요. 태훈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정 씨에게도 얼마 후 좋은 인연이 찾아왔어요. 인근 마을의 선량한 과부남이었는데 정 씨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죠. 태훈의 조언대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용기를 낸 것이었어요. 대감은 태훈에게 큰 보상을 주고 싶어 했지만 태훈은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래도 뭔가 보답을 해야겠는데. 그럼 제가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태훈이 말했어요. 무엇이든 말해보게. 이 마을에 학당을 하나 세워주세요.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곳 말입니다. 태훈의 부탁에 대감이 깊이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위한 일이었거든요. 몇 달 후 마을에는 정말로 멋진 학당이 세워졌어요. 태훈이 직접 설계에 참여해서 아이들이 공부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학당 개관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태훈의 공로를 기리는 자리이기도 했죠. 이 모든 게 태훈 덕분이야. 정말 고마운 사람이지. 사람들의 찬사 속에서 태훈은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태훈은 다시 길을 떠났어요. 이번에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대감의 추천서를 받아 더 큰 무대에서 활동하기 위해서였죠.
떠나는 날 모든 사람이 나와서 배웅했습니다. 태훈아, 꼭 성공해서 소식 전해다오. 정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안부를 전하겠습니다. 오빠 건강하세요. 쌍둥이 자매도 아쉬워했어요. 두 분도 행복하세요. 태훈, 자네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언제나 우리 집 문이 열려 있다는 걸 잊지 말게. 대감이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훈의 이야기는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각자의 행복을 찾았고 마을도 더욱 발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전했어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신분이 아니라 인품과 능력에서 나온다더라. 외모도 중요하지만 마음씨와 실력이 더 중요하지. 무엇보다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행복을 배려하는 마음이 진정한 리더의 자질이야. 태훈의 이야기는 이렇게 귀중한 교훈과 함께 후세에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선한 마음과 지혜가 여러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죠. 태훈이 떠난 후에도 마을은 더욱 평화롭고 번영했어요. 그가 남긴 학당에서는 오늘도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고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가끔 하늘을 바라보며 태훈의 안녕을 빌곤 했어요. 그들의 인생에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다 준 은인을 영원히 기억하면서 말이에요.